그러니까 우선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가장 크게 낸 물질이 PHMG와 또 CMIT, MIT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생산했냐면 SK 케미칼에서 생산했습니다. 아시죠? CMIT, MIT는 SK 케미칼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PHMG는 SK 케미칼에서도 일부 생산했다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SK 케미칼에서 이미 PHMG 독성 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 보고서를 호주 당국에 2003년에 제출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기운이 다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세요? 언제 확인하셨어요,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때 저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언제 받으셨냐고.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SK 케미칼에서 그 PHMG의 흡입 독성을 검사해서 그 독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2003년도에 호주 정부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주 보고서에는 PHMG의 흡입 독성이 있고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는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3년도에 그 호주 정부의 보고서가 제출됐으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2000년도부터 정도는 SK 케미칼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호주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SK 글로벌인데 SK 글로벌이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SK 케미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2011년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와 CMIT의 원료를 공급할 업체가 바로 SK 케미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대기업에 대한 SK 케미칼 문제가 전혀 언급이 그동안에 없었죠. 그때는 당시는 몰랐다. 현대과학이 뭐 입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같이 문외한인 국회의원이 2003년도 이 보고서를 파악을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인 환경부가 이걸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희가 이 호주 자료는 이게 PHMG가 미세 분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입될 수 있다는 말 거지.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업체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 제기하니까 SK 케미칼의 반응이 뭐냐면은 분말에 대해서 조사한 거지 액상 형태는 아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PHMG의 경우는 분말을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독성의 차이는 있지만 위해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망자를 많이 낸 그 독성 물질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MIT, MIT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93년도에 이미 미국 보고서에서 이 CMIT 원료에 대한 독성 평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미국의 미국 환경보호국의 자료거든요. 이건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미국 환경보호국의 자료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자료고 당연히 여러 정책 당국이 참조하는 그런 자료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조차도 죄송합니다. 93년이 아니고 98년도인데요. 그 98년도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이루어진 이 보고서도 지금 환경부는 그동안에 몰랐습니까?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피를 토하면서 호소를 하고 다닐 때 업체도 물론이고 기업도 이 독성을 그때 당시 그 독성을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그걸 미리 소급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금까지 그런 자세로 일관했는데 우리나라에 이 PHMG를 제공했던, 말하자면 독성 물질의 원재료를 제공했던 SK케미칼에서 이미 2003년도에 그 독성을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호주 당국에 보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망자를 낸 CMIT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미국의 환경보호국에서 이미 그 독성을 그 보고서로 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정책당국에 우리 환경부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걸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불확실성을 들어서 제조물 책임법으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벗어나려 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할 거고요. PHMG에 대한 흡입 독성을 알고 기업이 사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 사실 여부를 정부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원재료를 생산한 SK케미칼에서 지금 현행 제조물법에 따르면은 제조업체에게 물질안전정보 MSDS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SK케미칼에서 이 독성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독성을 파악했으면서도 그러면은 이 물질 안전 정보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했는가? 제공했는데도 제조업자가 이걸 간과했는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제가 이 그 내용을 보고서 가슴이 떨렸어요. 가슴이. 그런 상황인데 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현대과학으로는 무슨 규명할 수 없는 뭐 물질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CMIT, MIT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는 급성 흡입 독성의 경우에 유독물 지정 기준이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흡입 독성으로 지금 그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고서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그러면은 미국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면 국내에서 그걸 좀 정확하게 그 환경부에서 자체 실험이나 이런 걸 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오늘 대법에서 고엽조 피해자 소송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대법에서 고엽제 피해자 소송에 대해서 39명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고엽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세계 첫 법원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피해자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첫 번째 사례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고엽제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이 갖는 중요성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그런 사례, 인과관계가 규명된 게 있으면 그것이 인정된다는 판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 환경국에서 파악한 조사 보고서도 우리나라 재판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유독물을 지정할 때 외국 자료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PHMG는 호주 자료를 활용해서 유독물을 지정했고, CMIT, MIT는 미국 EPA 자료를 참조해서 유독물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독물 심사를 할 때 외국 자료, 우리가 직접 실험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국 자료를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나정균 그 정책관 말씀은 그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한 건 12년이잖아요.
예. 미국 환경국에서 그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진 건 98년도입니다. 그렇게 그냥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SK 케미칼에서 그런 독성 물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가 이미 독성을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과정을 방치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주무 환경부에서 분명한 조사와 또 책임 있는 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상정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환경부 국장님은 잘 그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유독물 심사하는 게 지금 PHMG 같은 경우 소매 유공에서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들어와서 97년도에 저희가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를 했는데 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때 들어온 게 카펫 항균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카펫 항균제로 저희들이 근데 PHMG 같은 경우는 이게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심사 기준에 보면은 고분자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독성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아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때 96년도 심사가 들어왔을 때 카펫 항균제 용도로 들어왔었고 그게 고분자 화합물이라서 저희들이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조사를 해보고 유독물로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아니 제가 이 문제는 저랑 한 말씀 하겠는데요. 계속 지금 이 가습기 피해자, 그러니까 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환경부에서 제조물 책임법 3조 규정을 들어서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에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해왔어요.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이미 2003년도에 해당 업체가 조사를 해서 이미 그 유해성을 보고한 바가 있다는 거고 또 한 종류의 독성은 98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독성 평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제조물 공급할 때 과학기술 수준으로 이미 그 이전 훨씬 이전에 그 유독성이 다 확인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환경부가 책임 있게 그동안 발언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